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사실상 컷오프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정 최고위원이 나 최고위원직 사퇴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의총에서도 경론이 오갔다. 또 홍영표 의원의 센 발언도 나왔다. 뭐 보도가 다 됐습니다. 피칠갑 발언 이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자 먼저 신인규 변호사 민주당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뭐 거의 이쯤 되면은 이제 공천에 대해서는 좀 파동 수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우선 들고요. 네. 사실은 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심판 여론, 저는 뭐 심판을 넘어서 이번에 응징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더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민주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좀 제1야당으로서 대안의 역할 그리고 수권 세력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재명 대표 처음 취임 때 부터 비판했던 그런 안타까운 지점들이 지금 좀 현실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그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지도력과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어제 이제 임종석 그 전 실장에 대한 컷오프와 뭐 고민정 최고위원의 그런 뭐 사퇴 이야기 그리고 또 오늘도 탈당이 계속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으로 좀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총평을 해주셨는데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 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네.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민의힘을 봐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 사람을 예를 들면 다른 곳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잖아요. 그분들도 사실은 가기 싫겠죠. 본인들이 있고 싶은 또 오랫동안 다선했던 지역에 있고 싶지 누가 낙동강 벨트로 가고 싶겠어요. 지금 조혜진 의원 포함해서 네. 3명이 지금 움직이고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 지금 받아주질 않아가지고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오늘도 보니까 몇 명이 또 옮기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불만을 표현하진 않잖아요. 물론 여당이라고 하면 프리미엄이 있고 또 다른 자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선당 후사라는 게 저는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요. 예를 들면 여당 입장에서는 임종석 실장 꼭 집어가지고 운동권 청산을 지금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그러니까 정권 심판이 가고 있는데 그 프레임을 반대로 얘기하는 게 뭐 운동권 심판이에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종북 세력 심판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임종석 실장이 만약에 물론 저는 임종석 실장이 경쟁에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인이 좀 선당후사 차원에서 왜냐면 전략공관위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잖아요. 네. 좀 그 송파나 이런 쪽에 험지에 가셔서 한번 도전해 주면 좋겠다. 당을 위해서. 안규백 위원장이 얘기를 왜 했었죠.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근데 그건 완전히 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것이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전현희 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은 종로에 출마하려고 선거운동까지 했었어요. 한참을. 네. 그러다가 당에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곽상원 변호사로 하려고 물론 결정된 건 아직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이걸 모든 걸 내려놓고 선당후사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네. 글로 간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워요, 저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이 예를 들면 신인이고 아니면 뭐 처음 도전하는 부분 이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오랫동안 당에서 혜택을 받으신 분이고 문재인 정부 때 비서실장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선당후사 하면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또 본인이 거기 가서 열심히 싸워주시면 네. 당에서도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같은 케이스예요. 뭐가 다릅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임종석 실장은 좀 아쉬워요. 저는. 그리고 컷오프는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임종석 실장이 어떻게 오늘 기자회견을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뭐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도 공관위가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건데 본인이 그걸 끝까지 본인의 어떤 욕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당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건가 대체. 그런 점에서 아쉽고 고민정 최고도 그래요. 네. 최고위원으로서 어쨌든 당원들이 뽑아서 최고위원이 된 거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맞지. 쓴소리 하더라도 뭐 아주 그냥 대놓고 불만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 친문 친명 간의 갈등이 자꾸 부각이 되고 마치 본인이 원하는 거 안 하면 나는 못해라고 목리를 부리는 꼴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과연 당을 위해서 좋은 일인가 하는 부분 뭐 신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당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혼란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총선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본인은 단수공천 받으셨으니까 뭐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그러면 그런 논리로 따지면 본인은 친명이라고 분류되는 분데 본인 단수공천 받으셨잖아요. 그럼 그 지금의 본인이 단수공천 받은 그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럼 본인도 떨어져야죠. 그런 논리로 따지면 비명이니까 다 자른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본인은 그 받으신 거예요? 윤건희 실장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논리로 따지면 제 말은 그러니까 이게 공천 과정이 다 불공정하다 얘기하려면 본인은 그런 혜택을 받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 사실 운동권 뭐 청산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주목을 받는 그런 자리였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첫 일성이 운동권 청산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제 이제 임종석 실장이 사실상 컷오프 얘기 됐다 하니까 이재명 대표는 정치 참 이상하게 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동권 청산하라고 해서 운동권 청산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여부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고 왜 이렇게 도마에서 계속 올라와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 네. 한동훈 위원장의 그 운동권 청산 발언은 너무나도 이율배반적이죠. 왜냐하면은 함은경 씨 같은 분은 지금 정청래원하고 붙이겠다고 하는데 우리 쪽 운동권 출신은 괜찮고 또 상대방 쪽 운동권만 비판하는 것은 좀 너무 궁색한 그거 국민들 다 아실 거라고 전 보고요. 네. 임종석 실장 문제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임종석 실장은 34살의 국회의원이 됐어요. DJ 대통령이 발탁을 해서 사실은 뭐 배려로 들어왔죠. 들어와서 성동에서 2번이나 했고 네. 뭐 서울시에서 정무부 시장도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비서실장을 하면서 영광과 고난을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많은 부분에 잘못했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됐지만 가장 큰 잘못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검사를 발탁을 해서 기회를 주고 검찰총장까지 키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임종석 실장은 내가 검찰총장 지명한 건 아니야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당시 적폐 수사를 지휘할 때 당시 비서실장 하면서 그 밑에 민정수석으로 조국 그 장관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여기로부터 책임이 자유롭냐? 그러면 저는 제가 임종석 실장이라면 그냥 그 책임을 지고 차라리 안 나가겠어요 이번에. 근데 거기서 또 고집을 부리면서 무조건 나는 성동 내 지역구 삼성 꼭 할 거야 이렇게 나오니까 조율하기가 어려웠던 면은 분명히 있고요. 전 임종석 실장의 책임을 먼저 전제를 깔고 네. 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도 당의 대표니까 그렇게 목리부리거나 그렇게 소위 말해서 배째라로 나오는 분들 있을 텐데 그걸 당의 위기로까지 연결시켜서는 안 되죠. 그럼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이 높고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견고하다라면은 전 임종석 실장 이렇게 못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렇게 못 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목리부리고 배째라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이재명 대표 리더십 자체가 이미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기로는 좀 매우 빈약하다, 부실하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 여론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이 좀 더 근본적인 성찰과 고민은 도대체 이번 총선에서 뭘 갖고 나올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 좀 궁금한 겁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리더십 문제까지 제기해 주셨는데 교수님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동의를 안 하죠 물론.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하는 부분을 문제를 삼았는데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영향을 전혀 안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공천 자체는 이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비명 친명을 가르는 기준도 저는 대단히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가 비명이고 누가 친명이냐 하는 기준을 가를 때 뭐 어떻게 가르는 거죠 대체? 예를 들면 그냥 공천 받은 사람은 다 친명인가요?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고민정, 윤건영 또는 뭐 정태호 제가, 뭐 이런 얘기도 분도 나오고 있고 많아요. 사실은 비명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이나 전 정부에서 일했던 장관급으로 일했던 분들도 공천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친명으로 불리는 뭐 양이원영 의원도 포함해서 임세훈 전 부대변인도 탈락이 됐죠. 김지호 그분도 지금 그렇게 됐죠. 여러 가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비명 친명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언론이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참 곤욕스러운 부분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대표가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나 이제 대표가 그렇다고 공천에 일일이 개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 예를 들면 좀 그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진이나 이제 오랫동안 혜택을 누린 분들한테 전화해서 좀 한 발 물러나 주세요. 아니면 좀 험지로 가주세요.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다만 이제 물론 지금의 이런 상황에 대표로서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 부분은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물러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개혁 못해요 진짜로. 만약에요 목리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든 있는 거잖아요. 공천 과정에서 누가 100% 만족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소위 이제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분들은 오랫동안 정치하셨던 분들 이분들 입장에서는 목리 부리면 받아들인다고 하는 어떤 룰이 생기거나 아니면 케이스가 생겨보세요. 어느 누구도 물러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 분명한데 그래도 저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천은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갈등의 과정에서도 원칙을 계속 지켜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으로서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임종훈 실장이나 아니면 친명그룹이라고 하는 분들이 목리를 부린다고 임종훈 실장을 그럼 공천을 한다. 그건 더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까지 떨어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도 운동권 청산 그 얘기를 또 꺼내죠, 들고 나오겠죠, 당연히. 사실은. 네. 아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분도 이인영 뭐 전 장관이든 아니면 임종석 실장이든 이런 분들이 이제 운동권이 저는 뭐 운동권 청산에서 동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프레임을 그렇게 끌고 가겠지 당연히. 종북 세력 또 얘기하잖아요. 그 연합비례정당에 예전에 통합진보당 예, 뭐 예. 출신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로 또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프레임에 걸려드는 것도 안 된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오랫동안 국회의원 하거나 혜택을 누린 분들이 이번에 이선 후퇴 해주길 바라는 거잖아요. 네, 네. 개혁이라는 부분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비되는 부분이라면 개혁적 부분은 어쨌든 민주당이 앞선다고 생각해요. 공천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돌려막기 해가지고 현역 의원들이 컷오프 안 되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개혁이 안 보이잖아. 조용하긴 하지만. 근데 현역 의원들이나 다선 의원들이 어쨌든 좀 컷오프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면 어떻게 개혁을 합니까?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곤혹스럽고 본인의 지도력에 일정 부분에 부담이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혁신을 위한 개혁을 위한 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뭐 저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 정당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도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거의 뭐 죽은 상태나 똑같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네. 민주당은 예년과 비슷한 그런 총선을 앞두고 있는 공천 갈등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지금 1년 넘게 끌어왔는데 냉정하게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평가는 좀 싸늘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떠한 자기 절제와 자기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면서 진정성을 어필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뭐 이재명 대표 그만두라 하긴 너무 가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국민 눈높이는 뭐냐면은 네. 이재명 대표와 지금 지도부들에 대해서 그냥 지도부는 유지를 하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뭐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장경태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 이분들이 지도부로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이런 당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좀 불출마로서 그 응답을 할 수는 없었을까. 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더 혁신적인 인재들을 꽂아 넣는다면 국민들이 아 민주당이 그래도 뭘 바뀌려고 하는구나 이런 기대를 보낼 수 있는데 희생하는 부분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밀고 가.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이게 과연 국민들 눈높이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는가가 좀 매우 전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동의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동의한다는 표현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고 뭐 물러나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뭐 누구를 꼭 집어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선거 관련 총선 관련해서 공천 관련해서 책임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일정 부분 책임지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게 국민들이 볼 때는요 뭔가 반성하고 있구나 또는 뭔가 변화를 하고 있거나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누구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네. 책임 있는 분들 입장에서 일정 부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민주당 뭐 시끄럽다 이렇게 언론들은 표현하고 있는데 최주문 교수님은 이게 이제 개혁, 혁신을 위한 한 진통이라고 하셨고 신인규 변호사는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좀 많이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조용한 공천 이게 이제 기자들이 이게 문제 있는 게 물어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왜 억까하냐 감동 없다고 억까하지 말라 지금 중진들의 희생과 뭐 이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치사에서 새로운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제가 정당의 생명력으로 설명을 생명력? 드렸는데 네. 이미 죽어버리면은 뭐 뭘 해도 반응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있다라는 것은 바늘만 찔려도 반응이 오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생명력의 차원에서 본다면은 제 국민의힘은 이걸 자랑할 일은 아니다.